이 두 조건에 대해서 산화환원은 혼자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야. 항상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뭔가 얘들끼리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 그게 산소일 수도 있고 전자일 수도 있다. 이걸 배웠단 말이야. 산소를 얻는다, 산화. 중요한 건 얘들아, 산소를 얻게 되면 무슨 산화물이 되는가? 금속 산화물 혹은 비금속 산화물이 되지. 이때 산소는 말이다, 얘들 3단에서 배웠듯이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땡겨온다. 그치? 그래서 완전히 땡겨. 그러니까 상대방의 금속이면 음성추가 너무 크잖아. 완전히 전자를 확 가져와 버리면 이온이 될 수 있고,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극성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확 땡겨오니까. 그래서 전자를 가져오는 게 뭐다? 가져오는 게 환원이다. 됐어?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는, O2 입장에서는 O를 잃잖아. 그게 환원이듯이 O2가 O를 끊어진다는 얘기는 이온이 된다는 뜻이거든.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는 거. 근데 다른 물질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봐봐. 금속 산화물의 금속은 산화이온과 결합하려면 양이온이 돼야 되잖아.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다. 그리고 비금속 입장에서도 산소랑 공유결합을 할 때 극성 공유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를 일방적으로 자기 취할 수 없고, 이제 약간 편극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왜 입장에서는 전자가 저쪽에다 좀 밀려드는, 저쪽으로 확 뺏겨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산화하는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로 보통 표현한다.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되는 애들은 환원자라 불렀고, 환원되는 애들은 산화자라 불렀다. 이 정도? 중요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면 환원제는 산화되는 물질이 되겠지? 두 번째, 어디에서만 봐라? 반응물에서만 봐라.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 산화제, 환원제 모두 반응물에서 봐라. 이건 산염기에서 똑같아. 수소이온을 준다, 브랜스로리의 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반응물에서만 봤다. 요게 키포인트. 오늘 마무리가 누구냐? 바로 산화수야. 자, 마지막 마무리가 누구라고? 산화수인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걸 배운다는 건,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는 좀 더 쉬운 건가 있나 보다, 혹은 설명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산화수라는 개념이 되게 쉽고, 그리고 산화환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더라는 거야. 이건 이 산화수가 뭔지부터 봐봐. 산화수는 어떤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시에, 알았니? 공유 결합 한 쌍을 형성할 시, 혹은 두 쌍을 형성할 시, 공유 전자 한 쌍당 해당하는 숫자야. 알았지? 공유 결합 한 쌍당 해당하는 숫자인데, 공유 결합이라는 건 내 거 전자 하나와 남의 거 전자 하나를 공유하는 거잖아. 그 전자 한 쌍이 음성도가 센 원소 쪽으로 모두 같다라고 취급한 가상적인 수야. 예를 들어 볼까? 니들 전기음성 제일 센 애 3대장이 누구였어? FON. 기억나냐? 핸드폰 이러고 외웠었잖아? 그러니까 FON에서 F플로리는 누구랑 만나든 걔는 음성도가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걔는 전자를 가져갈 수 있는 애야. 그러면 음성도가 센 애를 뭘 붙인다? 기호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음성도가 약한 애는 플러스를 붙이고, 근데 플로리는 니네 4321 기억해 빨리. 4321 기억나냐? 4321. 탄소는 4, 질소는 3, 산소는 2, 수소, 플로린, 염소, 무름이, 다 1이었지. 그게 뭔 숫자야? 얘가 공유결합 최대 가능한 숫자야. 그러니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은 다 1밖에 못 가죠. 공유전자성을 한 쌍밖에 못 하니까. 수소도 마찬가지고 1밖에 못 가죠. 근데 걔들이랑 음성도가 약한 애랑 붙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음성도가 센 애랑 붙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 이게 산화수라고. 되게 간단한 숫자야. 다시 한번 보자. 거기에 보시면 어느 정도 산화되었는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원소가 한 쌍을 공유할 시 전기 음성도가 큰 그래서 가정한 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 갑자기 때문에. 알았냐? 가정한 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보여줄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걸. 들어봐.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가 있고 B라는 원소가 선생님이 이렇게 부조식을 그렸어. 부조식. 그럼 이거 공유전자 한 쌍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들은 어쨌거나 이거에 산화수를 갖는다는 얘기야. 알았어? 하나는 자기 거. 그러니까 남의 거를 뺏어와서 마이너스 1을 가질 수도 있고 내 것을 빼앗겨서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는 숫자라는 얘기야. 거기에 위에 조건을 준다고. 전기 음성도가 이렇게. 그럼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네? 그럼 얘 쪽으로 얘는 이게 산화수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자 이래보자. 응? 이래보자. 얘가 부조식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전기 음성도가 이렇대. 알겠니? 그러면 공유전자 두 쌍이잖아. 그럼 이제 관여를 해야 될 전자가 두 개씩인 거야. 내 거 두 개, 제 거 두 개. 그래서 여기다 2를 써. 자, 음성도 누가 커? C가 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이 뜻이야. 니네 다중결합 최대 몇 중결합이 최대야? 그래. 그럼 산화수는 3이 최대값이겠네. 소 1대1 때는. 알았어? 그럼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누가 음성도 크니? 무조건 탄소지. 핸드폰이잖아. 수가 제일 작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 1, 1. 맞지?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그런데 탄소는 이런 수소를 몇 개를 가질 수 있다? 4개를 갖거든. 그럼 각 분유 전자쌍당 산화수를 다 부여한다는 얘기야. 여기도 1, 1이겠지. 근데 음성도가 약하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도 1, 1이겠지.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도 1, 1이겠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이 탄소는 총 산화수가 얼마다? 마이너스 4인 거야. 이해갔냐? 수소는 각자 다 플러스 1이고. 이해갔어?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 요렇게 되었어. 그럼 빨리 해볼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산소가 더 세지. F5에. 2타 아니야, 2타. 그치, 얘가. 그럼 얘가 2인데 이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이거 합쳐봐. 얼마니? 0. 이 탄소는 산화수가 0이야. 이해가니? 그러면 산화수라는 개념은 도대체, 산화수라는 개념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따져보니까, 봐봐, 예를 들어볼게. 금속은 말이다. 또 다른 금속과 결합 못한다. 알지?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만 결합하잖아. 만약에 다른 원소랑 결합해서 화합물이 되려면 이온 결합밖에 안 돼. 그럼 금속은 양이온이니까 무조건 비금속이랑 결합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금속은 양의 산화수밖에 못 가져. 그래서 봐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종 알칼리 금속들 있지. 뭐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뭐 칼륨, 뭐 이런 것만 할게. 루비디움, 세슘 이런 거 빼고 얘들은 무조건 얘밖에 없어.
전자 하나밖에 모르겠어. 외곽의 전자 하나니까 우리 이쪽 어떻게 될까? 벨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애들은 하나, 둘 이렇게 가질 수 있어 산화수를. 근데 실제로 이거 잘 안 가져 얘들은. 그런데 3족부터 12족에 해당되는 전이원소들 있잖아. 구리, 철, 아연 이런 애들은 1, 2를 다 가져. 알았어? 그런 애들은. 그래서 제1산화구로도 있고 제2산화구로도 있는 게 그거거든. 여러분들 보면 산화군이 이렇게 쓰고서 보통 책 속에 보면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본 적 있어? 이거? 이런 거 이게 산화수야. 이거를 우리는 그냥 전화로 보잖아. 아, 구리 이가 플러스구나. 그 전화가 산화수라니까. 그래서 산화수를 알면 좀 더 편해져. 자, 그 다음에 13족이 있지. 13족. 13족은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고 그래. 이론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금속은 무슨 산화수밖에 못 갖는다. 양의 산화수만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빠르게 해. 고등학교에서 양의 산화수만 갖는다. 명심해라. 다음 비금속은 말이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보다 음성도가 센 애랑 만날 수도 있지만 음성도 약한 애들이랑 만날 수도 있잖아. 양음 모두를 갖거든. 근데 그때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뭐냐? 14종 원소들 있지? 특히 탄소. 얘 6번이잖아. 그럼 10번 네온이 될 수도 있잖아. 얘부터. 됐어? 버려서 2번 헬륨이 될 수도 있지. 얘까지. 산화수. 김, 밀, 정, 가. 얘 뭐였지? 김민정각이 뭐야지? 어때? 이성 훈훈한 남자. 진짜. 그러는 거야, 지금 다? 그러면 얘들아, 15족은 7번 질소를 봐봐. 전자를 3개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고, 몇 개를 잃어버릴 수 있다? 5개를 잃어도 헬륨이 될 수 있다. 자, 16족은 어떨까? 산소. 2개를 얻고, 하나를 얻고, 여기까지가 범위야. 그 다음 어디까지 버릴 수 있어? 6. 다음에 17족은. 플로린 같은 경우는, 플로린 쓰지 마. 플로린은 마이너스 1밖에 없어. 알지? 걔보다 강한 애가 없으니까. 염소 적을게, 염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7까지 가능해. 이렇게. 알았니? 무슨 말인지? 이게 산화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금속은 모두 가질 수 있어. 화합물 속에서 양과 음이 모두 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분수가 없지. 그지? 근데 대학교 가면 분수도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건 일반화 깊은 부분이고 너희들은 다 정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산화수가 뭔지 알겠냐? 대충? 선 하나가 있을 때 전자 한 쌍이니까 1, 1이라고 보고 음수도 센 쪽은 마이너스 1, 약한 쪽은 플러스 1이야. 응? 알겠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다니? 산화수에 대한 얘기 어느 정도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산화수에 대한 조건을 몇 개 알려줄게. 자, 이 조건이다. 잘 들어라. 이걸 가지고 이제 산화환원을 찾는데 우리가 이 조건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첫 번째야. 자, 수소는 대부분 플러스 1이야. 왜? 수소보다 음성도가 약한 비금속이 없어요. 수소가 전기음성도 제일 약하거든. 그지? 그 다음에 산소는 대부분 마이너스 2야, 산화수가. 얘보다 센 애라고는 플로린밖에 없다고. 그러면 시험엔 뭐가 나올까? 얘가 나오지 당연히 얘 외에. 자, 금속 수소화합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 금속 수소화합물. 아무리
수소가 음성도가 약하다지만 금속보단 세잖아.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 이건 이온 결합이야. 알지? 금속이 들어간 화합물이니까 그때는 수소가 이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 알겠냐? 물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잘 봐. 얘랑 결합하면 얘는 이렇게 돼야 돼. 그래도 수소는 마이너스 1이야. 그게 두 개 있어서 마이너스 2인 거야. 이해가니? 이거 전체 다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수소 하나일 때 그 산화수가 진정한 산화수야. 마그네슘 플러스 2겠죠 뭐. 됐지? 이때도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있다고 해석해. 그 다음 봐. 이제 산소 같은 경우인데, 자, 산소는 요런 경우 어떻게 되나 계산해보자. 이런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보이지? 우리는 공유전자 한 쌍이니까 다 1, 2를 적어. 오른쪽도 1, 2를 적어. 얘들끼리 각자 보는 거야. 음성도가 얘가 세잖아. 얘 약하고. 플로린이 세잖아. 얘 약하고. 이때 산화수 얼마 가져? 산소는 플러스 2를 갖는 거야. 이때 예외인 거지. 플로린 산화수. 플로린 산화물은 산소는 무조건 양의 산화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 더 볼까? 이런 경우는 어떨까? 선생님이 딴 건 모르겠고 사원자 문제 외우라고 했지. 나중에 내신 잘 보려면. 그지? C2F2, N2F2, O2F2 이거 중요했었잖아. O2F2 이렇게 쓴다. 이렇게 니들이 봐야 될 거 얘야 얘. 얘 음성도차 0이지. 이건 산화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취급 안 한다고. 무극성 공유결합은 취급 안 한다고. 음성도가 0이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산화수 얼마라고? 플러스 1이야.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이렇게 보겠지? 얘 산화수 얼마라고?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산화수 산소는 이거는 이거 두 개입니다. 이해갔지?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까? 아니겠어? 이때는 이 산소는 산화수 뭘까? 마이너스 1이겠지. 그렇지.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얘는 수소보다는 세니까. 똑같은 구조식에 수소만 갖다 붙이는데 이 예외야. 여기까지 됐지? 자, 두 번째야. 이온의 전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곧 그게 산화수라는 얘기야. 이온의 전하, 산화수야. 이게 단원자일 때. 단원자 이온일 때 톡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볼까? Cu, 이가 플러스, 그럼 산화수 얼마라고? 플러스 2라고. 써있는 거 읽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는다고?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런데 다원자 이온이지. 다원자 이온의 전하는 모든 산화수의 합이야. 톡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황산이온이잖아. 그럼 우리는 S의 산화수 더하기 O의 산화수 곱하기 얼마? 이것이 얼마 나온다? 요거 나온다. 야, 미국의 70% 정도가 이걸 계산 못한대더라. 미국의 70% 학생이 이걸 계산 못한대. 그래서 곱한대. 그래서 막 한때는 설전이 벌어진 적도 있었대. 이걸 정신들 아니야. 응? 내가 고장난 것들 아니야? 곱하기 5선이지. 얘는 이건 거야. 이런 거 구할 때는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고 또 하나 칼륨은 플러스 1인 거야. 무조건. 알겠어?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들은 대부분 특별한 상황 빼놓고는 다
마이너스 1이야.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황의 산화수 얼마 나와야 되니? 이거 나와야죠. 이게 갔어요? 그럼 여러분, 암산. 질산이온이죠? 질소 산화수 얼마일까? 산소는 무조건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질소가 얼마여야 마이너스 1 되지? 이거야, 이거. 이해 갔어요? 자, CO3. 이때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야 돼? 2가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 4가 돼요. 이해 갔어요? 망가니즈. 망가니즈 이온 산화수 얼마야 돼? 그래,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요. 다이크로뮴산 이온이거든요. 제가 물어봅니다. 크로뮴 2가 아니라 크로뮴 산화수 얼마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플러스 12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만. 이해 갔습니까? 아, 이온의 전하는 곧 산화수군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물질을 원소라고 하거든요. 대문자 몇 개? 한 개짜리. 얘들은 산화수가 0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보세요. 호돈수란 애들이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이거 다 0이라고요. 근데 들어봐요. 얘를 우리가 금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속은 산화수가 아까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양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0이란 말이죠. 근데 비금속들은요. 0도 지금같이 0도 될 수 있지만 음도 양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금속은 양밖에 안 돼요. 산화수가. 그걸 이용해서 이걸 정의하면 돼요. 산화란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산화예요. 환원이란 산화수가 감소하는 게 환원이래요. 여러분 대수적으로 보세요. 마이너스 1이 0이 됐으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래요. 그거 산화라고요. 이해 갔어요? 0이 플러스 2가 됐으면 증가죠. 그래서 금속은요. 만약에 이 호돈수인 금속이 반응물이 있잖아요. 무조건 산화. 왜? 생성물에 가서 반응을 하면 플러스를 가질 테니까. 근데 이 금속이 생성물이 있잖아요. 무조건 환원이에요. 왜? 양의 산화수가 0이 됐을 거니까. 그럼 이제 결론. 화학 반응식 안에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호돈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산화원이에요. 이거 중화반응이니까 산화원은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무조건 호돈수가 있으면 무조건 산화환원입니다. 또 하나, 그 속에서 무조건 그 호돈수 위주로 산화수를 비교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잠깐 이걸로 보고 굉장히 쉽게 풀려서 까먹을 수도 있지만 누가 관여하는 게 산화환원이라고 배웠죠? 산소 혹은 전자잖아요. 근데 전자가 산소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전자를 주고받는 게 산화환원이라면 여러분들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는 전자수나 받는 전자수는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용해서 이온전자법을 풉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이제 부분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거기 페이지 275쪽에 있는 산화수 정하는 규칙이 전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룰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넘겨보실래요? 자, 산화수 변화와 산화환원 반응이라 해가지고 식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에서 얘 배웠을 거야. 맞아? CO. 그지? 얘 봤잖아, 얘. 산화수로 풀잖아? 얘 뭐니, 산화수? 얘도. 무조건 이거 산화라고 금속이기 때문에. 기잖아. 0이 플러스니까 얘는 무조건 뭐겠어? 환원이겠지.
이거 산화환원이야, 무조건. 알겠니? 호분소가 있어서 산화환원이 맞고요. 금속이 좌측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속이 산화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죠?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다. 철을 환원시키는 재련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앞에 계속 뭐요? 쓰라고 그냥 제2의 말이야. 여기 탄소 얘들 둘밖에 없잖아. 여기 뭐겠어? 이렇게 쓰면 돼. 이거 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럼 니들은 뭘 봐라? 얘 봐야 돼. 얘 있잖아. 이거 산화수 0이잖아. 이게 금속이네? 환원된 거야. 양의 산화수에서 0이 되잖아요. 그럼 들어봐요. 왜 괴수가 3하고 2고 3이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철은 산화수 얼마입니까? 철. O3가 마이너스 6이죠. 합쳐서 0이 돼야 되잖아요. 화합물. 다원자 이온이 아니니까. 그러면 Fe2가 무조건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하나당 얼마라고? 3이에요. 산화수가 하나당. 맞죠? 그래서 3이 0이 되려면 전자 3개를 받은 거잖아. 그런 애들이 몇 개 있냐고. 2개, 그래서 이 빨간 거 써줘야 된다니까. 얘랑 맞추려고. 선생님 여긴 써주고 여긴 안 써주고 이게 아니라 이 개수를 쓰는 즉시 모든 개수는 얘랑 같이 커지고 줄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범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 써서 여기까지 쓰고 나면 전자가 총 몇 개 움직인 거야? 6개가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3개짜리가 둘이니까. 자, 얘 산화수 얼마예요? 플러스 2죠. 산소랑 1대1로 붙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4죠. 그럼 얘는 산화수가 이만큼 변한 거죠. 2개 잃은 거예요. 얘 6개 받으려면 얘 이런 애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그래서 3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 갔어요? 산화수 변화량을 같게 맞춘다. 어려운 말로. 그럼 쉬운 말로는 주고받은 전자수를 같게 하려고 이 개수가 맞춰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네 번째 산화하는 반응의 동기성. 그래서 여러분 산화하는 반응의 동기성이 뭐냐면 여러분 잘 봐. 반응물에서만 찾아라. 내가 수업 초기에 바로 알려줬지. 반응물에서만 찾아라. 대신 금속은 무조건 무슨 제다? 산화제야. 무조건 산화되니까 걔는 무조건 환원제야. 이해 갔니? 근데 H2O2는 비금속들은 웬만하면 수소는 말이다. H2는 거의 산화거든. 반응물에 H2가 있으면. 근데 O2는 달라.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보자. 5보다 산화수가 큰 애가, 음성도가 큰 애가 플로린이 있다겠지. 만약에 얘랑 결합해봐라, 이렇게 결합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얘 0이고 얘가 0인데, 얘는 뭐 됐고, 환원됐단 말이야. 응? 그럼 얘가 뭐 됐겠냐? 산화됐겠지.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플로린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뭐 되는 거야? 산화가 되어서 무슨 제? 환원제 역할을 하지만, 봐. 자,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얘는 수소 빼놓고는 나머지보다 다 음성도가 큰 애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 환원이 돼요. 환원. 무조건 얘는. 수소는 뭐 되고? 산화되고. 그래서 산소는 산화제예요. 얘하고만 다른 거라고. 플로린하고만. 알았니? 무슨 말인지? 비금속은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여러분 맨 밑에 산화제, 환원제, 상대적 세기 이거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논리사고 문제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누가 누구보다 산화력이 세냐 환원력이 세냐 이거는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니네 고등학교에서 짱이야 싸움. 그지? 니네 고등학교 싸움 짱이야. 자, 너도 고등학교
그래서 네 학교가 짱이야, 네가.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에 오르내리는 거야. 야, 걔랑 붙으면 누가 할까?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길거리 둘이 붙은 거야. 네가 졌어. 야, 걔가 이겼대. 우와, 역시 이번엔 얘가 붙으면 어떡해. 근데 우연히 길 가다가 너랑 싸우게 됐어. 네가 졌어. 그럼 자동적으로 쟤보다 네가 지는 거야. 그런 식인 거지. 그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너 때문에 가능한 거야. 네가 이것저것 가서 쳐맞고 다녀가지고, 그지? 때리고 쳐맞고 이래갖고 너 때문에 비교가 된 거지. 이 문제는 우리 반응물만 보라고 했잖아. 반응물이 누구 때문에 비교가 가능한 거야? SO2 때문에 비교가 된 거라고. 왼쪽에 있는 SO2는 플러스 4가 오른쪽 0으로 갔지. 0으로 갔잖아. 그리고 환원된 거잖아. 아, 얘는 H2S랑 있으면 환원 잘 되는 거야. 알았냐? 그런데 오른쪽에 가서 H2랑 반응하면 SO2는 뭐 됐어? 산화가 됐네? 맞아? 그럼 SO2가 환원된 게 아니라 H2가 환원된 거잖아. 아, Cl2가 참. Cl2가 환원된 거잖아. 기지? 여러분, 가운데 있는 H2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찾는 거 제일 쉬운 게 뭐냐? 호돈소부터 찾고, 수소나 산소는 뒤로 밀어. 특별한 경우가 있어. 수소가 뭐 호돈수라든가 아니면 뭐 금속, 수소, 화학물이라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지만 특별한 경우는 네 눈에 띄어. 그렇지 않으면 수소, 산소는 매번 뒤로 빼라. 알겠지? 이렇게 비교하면 SO2는 Cl2보다도 산화되기 쉬운 놈이지 환원되기 쉬운 놈이 아니야. 그지? 그럼 SO2, Cl2 있으면 Cl2가 환원되지. 근데 SO2, H2S 있으면 SO2가 환원되지. 환원 잘 되는 건 산화제로 잘 쓰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가장 강한 산화제는 Cl2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SO2고, 그 다음에가 제일 산화제로 약한 거. 환원 잘 안 되는 놈이 H2S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자, 이제 D. 산화하는 방응식이야. 자, 이 산화하는 방응식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산화수를 가지고 산화환원을 구분하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막 배우고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것 또한 산화수의 변화를 가만히 보니 이것 또한 주고받은 전자수가 어떤 거야? 같게 만드는 거에 불과한 거야. 내가 시간화를 볼게요. 봐봐라. 거기에 중요한 말이 이거다. 산화수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또한 물질에 이게 같아야 되는 거지. 문제는 총 산화수의 합이 같아야 돼. 총 변화량이 같아야 된다고. 이건 뭐랑 같냐? 증가한 산화수, 산화수가 증가하면 잃은 전자수란 말이야, 이게. 알았어? 잃은 전자수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 다음 감소한 산화수는요. 얻은 전자수랑 또 같은 표현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내가 시간을 딱 보여줄게. 오른쪽 277쪽에 있는 옥살산 이온이라는 게 있어. 봐봐. C2, O4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이가-5 과망간이드산 이온이 있네. MnO4 1가- 있고 옆에 수소 이온이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주인공이 누군지를 보란 말이야. 여기는 산소랑 수소가 아니야. C랑 Mn이야. 무조건 주인공은. 그 다음 생성물에 가니까 CO2가 있고, 다음에 망가니즈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구나. 이렇게 상태 표시는 생략할게. 먼저 봐봐. 니들이 해야 될 게 이거다. 우리는 얘하고 얘를 봐야 된다는 건 알지? 그지? 이 둘을 봐야 된다는 건 알아. 문제는 봐라. 하기 전에 여기 C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여기는 하나 있지? 이거부터 쓰고 출발. 이렇게 딱 쓰고 출발해. 질량 보존을 해주고 하란 말이야. 숫자부터 맞추고. 그럼 이 C 산화수 하나는 얼마냐는 거지, 하나는. 얘가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2가 나면 플러스 6이어야 되지. 그럼 하나당 이거라는 얘기, 플러스 3. 근데 그게 2개야. 그럼 플러스 6이지. 자, 여기 봐봐. 얘 플러스 4지. 플러스 3이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했지. 전자 하나 잃었지. 그런 애들이 둘이냐.
자, 봐. 같다고 치는 거야. 산화된 거 맞아? 그럼 총 산화수 얼만큼 변한 거야? 2 증가한 거라고. 총 산화수. 각자는 1이지만 그런 애가 둘이니까. 그럼 뭐랑 같은 말이지? 1은 전자가 몇 개다? 이 뜻이야. 그러면 망간이지 보자. 얘 플러스 7이다. 얘는 그냥 이온의 전하가 산화수를 해준 거 플러스 2죠. 몇 개 산화수가 변했니? 얘는 아래 숫자 똑같으니까 볼 필요도 없어. 5개 변했다. 맞지? 그럼 얘는 환원된 거야. 줄었으니까. 총 산화수 5 담소가 있단 말이야. 담소. 이게 뭔 뜻이야? 얻은 전자가 몇 개다? 5개다. 근데 우리 주고받는 전자수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같아야 되잖아.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 같아야 되잖아. 그럼 최소 공조수야. 여기다 얼마 곱하고? 여기다가 5. 그래서 여기다 쓴단 말이야. 여기는 5 써도 돼. 근데 여기다 5 쓸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계수 앞에다가 5를 곱해줘야 된다고. 2에다가. 그래 탄소가 10개 이렇게 똑같아지잖아. 그 다음 여기 몇 곱한다? 2 곱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변화한 산화수의 변화량이 똑같아진 거야. 이때 산소가 몇 개가 됐어? 8개. 이온 속에 있는 산소 혼자 똑같은 거야. 7 곱하는 거. 질량성 같으니까 2, 4, 8이지? 그럼 여기다 뭐 넣었어? 8. 그럼 수소가 몇 개가 되냐? 16개 됐지? 이러면 식이 완성. 끝이. 뭔가 어설픈 것 같은데 끝이 맞아 떨어지지 이상하게? 저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밑에 점자 옮기는 거 조심하고. 알겠어?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맞추려고.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278쪽 가봐요. 1번 산화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표 하시오. NaCl에서요. Na의 산화수는 당연히 금수니까 플러스 1입니다. 맞아요. CO2에서 C의 산화수는 플러스 4죠. 산소부터 찾아주고 합니다. 마이너스 2짜리 2개.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항상 플러스 1이다. 아니죠. 금속, 수소 화합물에서는 마이너스 1을 가질 수도 있어요. X.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산화수합은 맞습니다. 다원자 이온에서는 산화수합이 그 다원자 이온의 전하와 같지만 그냥 화합물, 분자 내에서는요. 다 뭐예요? 0입니다. 호분소조차도 0이에요. 알겠죠? 자, 2번 미출친 원자의 산화수를 쓰세요. HNO3예요. O3가 마이너스 6이에요. 맞죠? 수소는 무조건 플러스 1입니다. 예외가 아니니까. 그럼 질소는 플러스 5입니다. 이게 질산이온에서 5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음 NaH, H 이때 마이너스 1이죠. 금속 수소 화합물에서는 예외적으로 마이너스 1을 갖는다 했어요. 다음 3번 H2O2 이거 예외했잖아요. O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CH4의 C는 마이너스 4죠.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OF2의 O도 예외죠. 플러스 2입니다. 플로린 음성도가 크거든요. HClO. 여러분 HClO가 보세요. 쉽게 말하면요. 중심 원자가 5예요. 이거 분자잖아요. 우리 3단원 배웠죠? 대문자 3개면 극성분자. 배웠잖아. 이렇게 되네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플러스 1이라 얘가 플러스 1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선 플러스 1이 답입니다. 자, 다음 반응식에서 밑줄친 원자들의 산화수를 차례대로 쓰고 가로 안에 산화 또는 환원을 쓰시오. 우리는 1번을 보는 순간 코드온수 밑에 0을 다 적으셔야 돼요. 0, 0. H2 0, O2 0. 여기까지 됐죠? 그럼 H2는 0에서 플러스 1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산화라고 적고요. 동그라미 니은은 환원이라고 적으셔야겠죠. 대신 수소는 0에서 뭐로 간 거죠? 플러스 1로. 산소는 0에서 마이너스 2로 간 겁니다. 다음 2번. 이 KI, 여러분,
칼륨은 플러스 1가예요. 그럼 아이오딘은 마이너스 1가거든. 걔가 생성물에 가서 I2가 됐어. 0입니다. 0. 산화죠. 마이너스 1이 0으로 됐으니까 산화 맞습니다. Cl2는 0이죠. 그게 KCl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환원입니다. 다음 3번 Fe2O3 우리 Fe 아까 배웠죠. O3가 마이너스 6인데 얘도 그럼 플러스 6이어야 되는데 F 이거 두 개잖아. 얘 플러스 3입니다. 알겠어요? 플러스 3이고요. 오른쪽 생성물에 0으로 간 거예요. 환원된 겁니다. 환원. 플러스 3이 0으로. 그럼 CO-의 C는 플러스 2인데 CO2의 C는 플러스 4거든요. 플러스 2가 플러스 4로 산화된 겁니다. 고로 우리는요. 1번에서는 수소는 환원제, 산소는 산화제라고 불러야 되겠죠. 다음에 2번에서는요. 물질이기 때문에 KI를 모두 불러주셔야 돼요. KI는 환원제죠. 산화됐으니까. Cl2는 산화제가 되겠죠. 환원됐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3번 Fe2O3는 산화제가 될 거예요. 환원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CO5는요. 산화됐기 때문에 환원제라고 불러야 됩니다. 4번 1번 화학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은 환원제가 맞아요. 2번 화학 반응에서 산화수가 감소하는 원자를 포함한 물질은 산화제이다. 당연하죠. 감소하면 환원이니까요. 다음 3번 플로린은 여러분 플로린은 0이잖아요. 0이 뭘로 밖에 못 가죠? 마이너스 1로 밖에 못 가요. 그럼 뭐 돼요? 환원된 거죠? 산화제로 쓰입니다. 그럼 플로린 산화수 몇 종류 있을까요? 두 종류예요. 마이너스 1도 있지만 0도 있거든요. 됐죠? 자, 5번 산화제, 환원제를 각각 써라겠으면 여러분들은 괄호 1번을 보는 건 금방 풀어야 돼요. 아이언이잖아요. 반응물에. 그게 무조건 양의 산화수도 못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산화밖에 못 한다는 애예요. 얘 환원제입니다. 아이언, 환원제. 그러면 HCl이라는 애는 H 자체가 플러스 1에서 0으로 갔잖아요. 환원된 거잖아. HCl은 산화제가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나트륨이 있네요. 무조건 환원제죠. 산화되는 놈이니까. 그 옆에 수소는요. 얘가 산화되는 놈이니까 수소는 환원되겠죠? 그죠? 왜요? 보니까 수소 금속 화합물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된 거니까 얘는 산화제가 되겠죠. 수소는. 그 다음 SO2 아까 봤잖아. 플러스 4잖아. S가. 여러분 이 SO2의 S가 플러스 4인데 어디로 가죠? 3S라고 하는 0으로 가요. 맞죠? 다시요. H2SS는 마이너스 2잖아요. 어디로 가요? 역시 3S로 가요. 한 곳으로 몰려갈 수도 있고요. 나뉘어갈 수도 있고요. 반응물에서 반드시 두 물질이 산화제, 환원제가 될이라는 법은 없어요. 혼자 산화되고 환원되는 놈도 있어요.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 SO2가 S로 가고 H2S가 S로 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O2는 환원됐잖아. 그럼 산화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H2S는 산화됐잖아. 환원제가 됩니다. 공통점은요. 반응물에서만 찾는 거라고. 반응물에서만. 알았지? 다음 6번. 자, 반응식을 단계적으로 완성을 합니다. 자, 철은요. 가에서 2값 플러스가 1값 플러스로 1 증가한 거야. 결국 전자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만가니즈는 플러스 7이 플러스 1로 5 감소했잖아. 전자 5개 받은 거야. 한 개 잃고 5개 받을 수가 있나? 최소 공배수는 5잖아요. 그래서 A를 산화수 증가 감소량을 똑같이 맞추려면 5로 맞춰야 돼요. A를. 알았어요? 그러려면 F2 2값 플러스나 F2 3값 플러스 앞에 5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C가 5가 돼야 돼요. C가 5. D는 건드리지 마세요. 걔는 똑같아. 1, 1입니다. D는. 1이 되니까 산소는 4개가 될 수 있잖아요. D가 1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4가 붙고요. 그에 따라서 수소는 8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주석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있어. 보지마. 수소이온은. 그 다음에 과망간이산이온이 있어. 주인공은 얘들 두 개야. 주인공은 수소산소들을 미루고. 그 다음 봐봐. 얘가 된 거야. 아래 참자도 없잖아. 너무 편하지. 산화됐네. 산화수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H2가 있고
다음에 옆에가 망가니즈 이온이 있어. 이렇게 봐봐. 얘가 이거에서 이거로 간 거야. 산화되었잖아. 맞지? 얼마 증가했어? 2 증가했잖아. 이건 전자를 2개 잃었다는 뜻이라고. 근데 얘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된 거야. 환원됐잖아. 5 감소했다고. 증가하고 감소량 같아야 된다고. 그럼 전자 5개 받았다가 되거든. 주고받은 전자수 같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같으면 돼. 이렇게 같으면 돼. 됐어? 그럼 여기다 뭐 써? 5 쓰고 여기다가 2 쓰니까 산소가 8개가 돼서 8이 된 거고 16개가 돼서 16 쓰면 된다고. 끝이라고 얘기해. 어려워? 이씨, 근데 안 해. 게을러서. 1번 산화수는 2 증가라고 쓰면 돼. 1번은 2 증가. 2번 5의 산화수는 변화 없다야. 얘 변화 없어. 산소는 여기 산화원을 관여 안 했어. 애들 수소도 그렇고. 그래서 AC는 A는 5, B는 16, C는 2, D는 5, E는 2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SN의 산화수는 증가하죠. X입니다. 가로 1번. SN 2값 플러스는요 산화되었잖아요. 무슨 죄예요? 환원죄죠. X. 망가니즈 산화수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한다. 맞고요. MnO4 1가 마이너스 A는 환원됐으니까 산화제죠. 얘도 틀렸어요. 다음에 SN 2가 플러스하고 MnO4 1가 마이너스 A는 5대 2. 이거는 뭐냐면 개수예요. 얘하고 얘는 개수비 5대 2. 몰수비. 맞습니다. 이건. 그 다음 SN 2가 플러스 1몰을 잘 봐요. 얘 1몰을 그러면 5분의 1로 줄었잖아요. 개수가. 망가니즈의 최소량은 이것도 5분의 1 줄어봐요. 5분의 2몰 0.4몰이죠. 이게 5대 1이 관계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 그럼 이때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야, 이럴 때 전자는 몇 몰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전자 몇 개 움직였어요? 10몰 움직였어요. 알았니? 10몰 10몰. 근데 이때는 2몰. 그렇지. 2몰이라고 하는 거야. 같이 5분의 1로 줄었으니까 전자 2몰. 무슨 말 이해 갔어? 그런 거 조심하라고. 망가니즈 1몰이 반응할 때 다 얘 2몰이 10몰 움직였죠. 전자 10몰. 맞잖아요. 1몰일 때 5몰이겠죠.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 넘겨봅니다. 페이지 284쪽 마지막 단어입니다. 너무 세게 치잖아. 아쉬워해. 어디서 쓰기 강압적인 수업. 자, 들어봐요. 세상 참 쉽다고 설명을 하는데 세상 참 어렵게 듣는 애들이 니들이에요. 알겠어요? 이건 뭐냐면 오늘 사고를 딱 정립하고 가세요. 우리는 화학 반응뿐만 아니라 물리 변화에서도 열은 출입합니다. 왜 열이 출입을 해야 되냐? 이거 물리학을 여러분들이 배우다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제1법칙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와요. 알겠습니까?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면 에너지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또 수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될 때 에너지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외부로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체 에너지량은 변화 없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생각을 잘 하시라고. 너희들은 제3자입니다. 제3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든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간에 제3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반응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할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라고 해요, 개. 그리고 우리는 얘입니다.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주위에 주위. 이런 변화가, 열의 출입 관계의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세요. 반응물이 있겠고 생성물이 있겠죠. 이때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로 갔더니 떨어졌다.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떨어진 만큼 열이 어떻게 될까요? 나오겠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열을 이렇게 합시다. 나온다고 열이 밖으로. 이게 누구다? 열입니다. 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도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막 사방으로 나옵니다. 사방으로 나와요, 열이.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와, 열이 밖으로 나오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얘입니다. 기준은.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건 화투예요, 화투. 알겠어요? 이 내부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불러요. 내부 에너지를. 우리는 외부에서 뭐만 본다? 열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승해요. 그 말을 뭐라고 부르냐? 덥다, 뜨겁다, 쿵쿵하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발열이에요. 내 몸에서 열이 나오는 게 발열이 아니라고 임마. 알겠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이 세로축이 에너지 준이고 가로축이 진행 방향 이렇게 적은 이 그래프는 뭐냐? 개예요, 개. 이건 개. 보세요. 에너지가 반응물이 여기인데 저렇게 열이 나오려면 생성물은 낮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 차이만큼의 열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 열이. 이게 저 안에 있는 표현이라고, 에너지 표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열을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입니다. 주변의 열을 막 흡수하는 거지. 흡수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흡열이라고 합니다. 흡열. 우리가 흡열하는, 우리는 흡혈. 알겠어? 뭘 또 생각해,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야 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흡열. 얘들이 흡열을 한다고.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 기준이 바로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온도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온도계는. 알겠니? 그럼 춥다, 시원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개의 그래프를 보잖아요. 에너지 준위를 보시고요. 이 개에서는 반응물보다는 누가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열이 뭐 된다?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예가 뭐가 있느냐? 연소가 있죠. 연소. 캠프파이어, 산불, 방화. 덥죠. 불나면 좁잖아. 그리고 얘가 있다고 중화반응. 중화반응이라는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이런 게 발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저기 손난로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여름에 사용해, 겨울에 사용해, 손난로.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웃죠? 근데 틀린다니까, 니들이 지금. 그 다음에, 물이 얼음 되는 거예요.
이때도 열이 나옵니다.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가니까 이글루가 뭡니까? 베스킨 라빈스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름이에요? 아니죠. 얼음집. 에스키모인들이 얼음으로 집을 짓는 밖에다 물을 뿌려요. 그럼 얘가 얼면서 안에가 훈훈해지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흡열은 뭘까, 흡열? 니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건요, 얘예요. 얘를 물에 녹이면 온도가 떨어져요, 질산암몬이요. 그래서 얘를 어디 쓰느냐? 냉각팩. 야, 냉각이잖아. 냉각! 시원하지? 그리고 마당에 물을 뿌리는 거. 그리고 물이 뭐가 되는 거죠? 수증기 되는 거. 선풍기 바람 좀 시원하잖아요. 그 여름에. 알겠어요? 에어컨 이런 거. 여러분 에어컨 원리를 잘 보세요. 아니 냉장고 원리를 들어보세요. 냉장고. 냉장고 내부는 흡열일까요? 발열일까요? 냉장고 내부. 여러분 냉장고 내부 손 집어넣어봐요. 따뜻해요? 시원해요? 그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입니다. 그러면 냉매가스라는 게 있어요. 이 가스가 안에서 가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냉매 액체가 냉장고 안에서 가스가 되면서 열을 흡수해 가는 거죠. 됐어요? 그럼 그 가스가 냉장고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액화가 돼요. 열이 나오면서. 그럼 액체가 됐겠죠? 그게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서 다시 기화가 됩니다. 열을 흡수하고. 그래 안에가 시원한 거죠. 그럼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려면 옛날에는 팬을 돌렸어요. 팬. 컴퓨터에 있는 팬 있죠. 맹 돈단 말이에요. 노트북도 밑에 팬 있잖아요. 그 팬 소리를 최소화시킨 게 요즘 냉장고인 거죠. 뒤에 반듯하잖아. 옛날에는요 이만큼 나왔었어요. 그거 맹 여름만 되면 막 웅웅웅웅. 근데 지나가다 웅웅 소리 들으면 이제 냉장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그냥 웅웅 이러고 있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소리가 굉장히 컸다고 냉장고 소리가. 요즘에는 뭐 그죠? 듀얼.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 스스로 열을 다 흡수하는 그런 장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얘들이. 알겠어요? 열의 출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내용에 보면 페이지 285쪽에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 이렇게 있잖아요. 열분해. 뭡니까? 열을 가해서 분해하는 거 아니에요. 흡열이라니까 그거. 열을 가하는 거잖아. 괜히 알코올 램프 따뜻해요. 발열. 이질하지 마시라고. 그건 따로 물어볼 거죠. 에탄올의 연소는 발열이 맞지만 이 그림의 목표는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열을 분해하는 거예요. 열을 가해서 분해하는 거라고. 흡열이죠 그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수산화발염 활수화물과 질산암몬 나왔잖아요. 질산암몬. 무조건 흡열이에요. 그런데 이걸 애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지. 봐봐.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요 부분이 있죠. 여기다 물을 뿌려요. 살짝 물. 그리고 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선 수산화발염 활수화물을 놓고 거기다가 질산암모늄을 넣어요. 딱 섞으면 얘 붙어요. 딱. 왜요? 얼어서. 얼어서 붙는다니까요? 그럼 열이 들어간 거잖아. 여기다 온도계 등급을 딱 놔요. 온도계 등급 떨어질까 높아질까? 높아진다고 하는 놈들이 되게 많다니까? 뜨끔했죠 속으로. 뜨끔했잖아. 이렇게 들어가면 얘들아 이 온도계 우리가 시스템을 이 수용액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시스템이라는 건 온도계가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계가 들어가 있다는 건 이 온도계도 주비라는 얘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열이 흡수됐기 때문에 수용액의 온도도 떨어져야 됩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놨으니까 열이 들어가는구나. 야 그냥 뜨끈뜨끈하게 뭐 지금 뭐 에탄올로 가야겠니? 얼었단 말이야. 수용액 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얘를 묻기도 해.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반응이 났을까? 물이 얼음이 됐으니까 발열이죠. 이런 걸 묻기도 한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근데 탐구자료청에 보시면 여러분 감압선 같은 것도 흡열인 건 알죠? 빛을 받았으니까.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보시면
염산하고 아연하고 반응할 때 수소기체 발생하거든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발열이에요. 거의 다. 알겠습니까? 무질소도가 증가는 하지만 기체 발생 반응은 다 발열. 원래 무질소도 증가하면 흡열이거든요. 알았습니까? 근데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자, 발열 반응의 이용 맨 밑에 보세요. 조리용 발열팩 이렇게 써놨는데도 이걸 온도계가 낮아진다. 이런 놈이 있다니까. 발열이라고 써있는데. 휴대용 손난로 이랬는데도. 제설제 추워. 그런 식으로 또 흡열 또. 야, 제설제가 뭐겠어. 바닥에 뿌려서 열이 발생해서 녹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얼지도 안 해요. 용액이 되면 잘 안 얼잖아. 아이스크림 오는 거 같냐? 어떤 저희 집 냉장고에 얼어. 그건 수년간 된 거지. 수년 동안 된 거. 그거 먹어봐. 아이스크림 맛도 안 나. 부석부석거리지. 흡열 반응이 얘는 질산아모늄 하나 기억하세요. 질산아모늄. 알겠죠? 자, 이제 286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열이 흡수되고 발생한다는데, 발열한다는데, 흡열하고 발열한다는데, 열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과학자들이 되게 궁금한 거지. 하지만 이 Q라는 게 에너지라고 밝혀진 건 정말 얼마 안 돼요. Q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래서 그 탄생 비화도 되게 애매한 게 Q인데, Q가 이 에너지, 일에너지와 열에너지는 같은 에너지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 주울이에요, 주울. 알았어요? 중학교 때 보면 주울에 뭐 실험 있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뭐 열에너지로 바뀌고, 블라블라. 0.24칼로리는 1주울이용, 뭐 이런 거 했잖아. 4.2주울은 1칼로리 있지롱, 뭐 이런 거 있잖아. 열의 일당량. 이 Q를, 열에너지를 과학자들이 측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단독적으로요. 어떻게 측정하느냐? 일단 열에너지를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비열이에요, 비열. 근데 이 비열이라는 게 뭐냐? 단위가 이거예요. 칼로리 퍼 그람도씩. 그런데 우리 화학에서는 이걸 쓰지 않아요. 칼로리라는 단위는 약간 물리학적이 더 강하고 생물학적이 더 강해요. 그래서 뭐를 쓰느냐? 줄 퍼 그람 도시를 쓰고요. 아니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 제가 왜 써주냐면 니들한테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단위를 다 바꿔서 푸셔야 됩니다. 비열의 단위에 맞춰서. M은 매스, 질량입니다. 질량. 이 질량이 만약에 비열이 줄 퍼 그람 도시로 줬다면 그람으로 적어야 되고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로 주어졌다면 킬로그램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500g이 주어졌다면 줄 퍼 그람 도시는 500을 대입하면 되는데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써있으면 0.5kg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델타 T가 뭐냐?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 자, 이게 무엇이냐? 봐요. 결국 온도 변화는 도시밖에 없거든요. 이 값을 어떻게 놔야 단위 주울 아니면 칼로리가 떨어지냐는 거죠. 이 단위는 주울 또는 칼로리인데 얘는 잘 쓰지 않잖아요. 이걸 쭉 나열하면 됩니다. 보세요. 비열 곱하기 질량 그럼 그람 써야 되겠죠? 온도 변화 보세요. 그러면 온도 변화는 도시잖아요. 이게 지워진단 말인데 이렇게. 그래서 주울이라는 단위가 나온다고. 그래서 Q는 시암탉이에요. 시암탉. 시암탉이에요. 알았어요? 어떤 놈이 시멘트 이제 아유 니 멋대로 여보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열량을 구한다. 이때 간혹 비열과 질량 값을 생략하려고 예를 주기도 해요. 열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열용량. 열용량 값은요. 비열 곱하기 질량 값을 한꺼번에 준 거예요. 그럼 우리 둘이 단위 곱해볼까? 줄 퍼 그람 도시에다가 그람을 곱했으니 단위는 뭐 나올 거예요? 이게 열용량이에요. 해석을 해봅니다. 1도시 높이는데 몇 줄이 필요하냐는 거기 때문에 이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비열이 큰 애들은 질량이 적게 있어도 연령량이 크거든요. 비열이 작은 애들은 대신 질량이 커야 둘의 곱이 크기 때문에, 알았어요? 둘의 곱이 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런 말을 질문합니다. 서해하고 동해하고 바닷물이니까 비열 똑같겠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어디가 여름철에 온도가 더 높을까요? 수온이? 동해안? 왜? 동해가 좋아요. 그죠? 이유 없이 동해가 좋아요. 과학적인 사고를 합시다. 동해가 물이 많습니까? 서해가 물이 많습니까? 서해가 물이 많아요. 서해가 넓어요. 인간들이 아주 주변에 지리변을 하도 모르는구만.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살다 부족한 애들 아니야 이거? 조사를 고향 어디야? 편안한 놈인데 그치? 우리 아버지의 당서를 사유소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가? 대동강 근처에서 물 떴어? 뭐요? 왜 이래? 야, 막 동해가 깊지? 대화태라고 하는 3km짜리도 있는데 수심. 야, 막 서해는 다 80m요 수심. 알았어? 남해는 가야 물이 깨끗하지 서해는 다 똥물이야. 시커먼 갯벌물. 안 가봤구나? 바다 생활을 가봐. 시커먼 안에가 뱀들이 하얀 물 또 차가운 물 지나가면 검정물에 물려줘. 수심이 동해가 깊어. 그럼 연령량이 많다고. 요만한 컵에 물하고 이만한 양동이 물하고 끓이면 100도씨로 똑같으면 누가 먼저 끓어? 얘가 먼저 끓지. 이게 연령량이라니까. 여름이면 서해의 수온이 높아요. 물량이 적으니까 연령량이 적다고 그런 거야. 근데 겨울이면 동해가 높아요. 천천히 식으니까. 이해 갔어요? 연령량을 주는 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여기 단원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출제자가 물어볼 겁니다. 용액이 됐든 시료가 됐든 얘가 얼마의 열을 발생시켰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얘를 구할 거고요. 두 번째 얘를 구할 겁니다. 세 번째 얘도 구해볼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얘는 그냥 얼마 열이 나왔어 뜻이고, 얘는 1g당 몇 줄이 나왔냐는 뜻이고요. 얘는 1몰당 몇 줄이 나왔냐는 거예요. 해서 출제자가 묻는 게. 그럼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걸 계산할 열량계가 필요하겠죠. 열량계. 열량계는 커다랗게 간이 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통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둘의 차이가 뭐냐? 생각해보세요. 간열량계는 발생하는 열을 100% 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잘 들어봐요. 왜 발생한 열을 직접 계산하고 물을 이용하죠? 직접 계산할 수가 없지요. 왜? 예를 들어 에탄올의 Q값을 알고 싶다. 그럼 에탄올의 비열 나와 있잖아요. 논원에. 논문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질량 깰 수 있어요. 온도를 못 재요. 불꽃이 뻘고 그런데 온도가 이게 깨지려고 환장에 귀퉁대기 맞습니다. 학생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비열이 좀 큰. 그죠? 물을 이용, 간접적인 거다. 열량계는 항상 물을 이용한 간접적 측정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간접적. 그러니까 간열량계는 어떤 시료나 특정 물질이 발생한 열이 모두 물로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에탄올의 열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알코올램프를 갖다 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에탄올의 시료의 질량을 댄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에다 비커에다 물 담아놓고 그거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계 넣고. 그럼 처음에 물의 움금이 얼마인데 나중에 얼마 올라갔을 때 에탄올 쓱 빼고 거기 열량 계산해서 얘는 에탄올은 이만큼 태웠더니 5g 태웠더니 이만큼 열이 나왔다라고 계산하는 건데 손실이 엄청나겠죠. 옆으로 손질 나는 거. 왜? 당장 그 실험을 어떻게 했었더니 얼굴이 뜨거워요. 열 나온 거야 옆으로. 그지? 그 무식한 방법이죠. 근데 계산은 쉽죠. 왜? 간이 열량계는 그냥 물이나 어떤 용액이 얻은 열량을 그냥 계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게 이것만 계산하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열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손실량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론값보다 실제 실험값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얘는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물이나 용액이 얻은 열량에 얘까지 더해주는 거죠. 열량계로 흡수된 열까지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열량계로 흡수된. 그런데 여기는 물의 비열 곱하기, 봐봐요. 물이 얻은 열량을 구하는 때문에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를 이렇게 대입하면 시암탉에서 구하잖아요. 근데 얘는 반드시 누굴 주느냐? 열량계의 열 용량을 줍니다. 이 열량계 열 용량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열 용량. 그럼 뭐예요? 비열 곱하기 질량 값을 준다고요. 이걸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준다고. 그럼 여기다가 중요한 게 뭐냐? 온도 변화만 곱하면 되는 그 온도 변화를 얘랑 똑같은 이걸 쓴다. 왜요? 열적 평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열적 평형이 뭡니까? 방금 오늘 밤에 플라스틱 자하고 쇠로 된 가위하고 고무지우개를 난간에 놓고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도를 재면 누가 높아요? 누가 낮아요 그럼? 그냥 똑같아요. 셋 다. 온도 변화 똑같습니다. 온도 똑같아요. 왜? 밖에 온도랑 열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다만 만질 때 누가 차갑게 느껴지죠? 쇠로 된 가위가 제일 차갑게 느껴져요. 왜? 전도율 차이 때문에. 전도율이 굉장히 높으면 붙어요. 혓바닥 막 철봉에 붙고 이런 거 보잖아요. 가끔 영화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줬다는 건 열량계의 열용량을 줬다는 건 얘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페이지 287쪽 가보세요. 자, 과정 1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이 열량계, 그러니까 열량계의 열 용량은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Q는 시암탉으로 풀면 됩니다. 중류수 200g을 넣고 중요한 여기서 온도 T1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T1은 별 문제 없어요. 처음 온도예요. 이게 발열이면 나중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염화칼슘 10g을 넣어요. 그럼 얘는 지금부터 물이 아니라 용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용액의 질량은 110g인 거죠. 210g 참. 됐죠? 그러면 비열을 뭐를 주느냐? 용액의 비열을 줍니다. 알았어요? 물의 비열을 주는 게 아니라 비열은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계속 눈치를 채야 돼요. 딱 비열이 물의 비열인가 용액의 비열인가. 용액의 비열이면 용액의 질량을 대입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니까 온도 변화 있어요. 25에서 33, 8도씨 변했네요. 8도씨. 맞죠? 델타 T 8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비열을 뭐를 줬나 봤더니 단 용액의 비열은 해석이 있잖아요. 4.2 J/g:다. 그래서 용액의 비열을 줬다 이렇게 줬으면 여러분들은 용액의 질량을 갖다 대입해야 된다. 이거 명심하라. 그리고 여기다가 8도씨. 이런 끝이에요. 이해 갔죠? 자, 그래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얼마 나왔어요? 7056J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뭘 물어봤느냐면 3번에 J/g을 물어본 거야. 1g당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10g 들어갔잖아. 그때 7056J이 나왔어. 그럼 1g은 10으로 나누면 되죠. 705.6J이다 라고 D는 단위를 J/g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밑에 실험을 보세요. 이번 건 용액이 아니에요. 과자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과자의 질량을 처음 측정을 했어요. W1g으로. 그리고 위에다 물을 놨습니다. 이거 간이 열량계죠. 자, 물의 비열은 당연히 4.2 J/g:로 줬어요. 그럼 물의 질량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물의 질량 얼마로? 100g으로. 그래서 보세요. 4.2 J/g:이라는 물의 비열을 줬고 물의 질량 100g 줬고 온도 변화가 몇 도씨 나왔어요? 가열전, 가열 후 25, 73, 48도씨가 나와요. 이게 바로 물이 얻은 열량이에요. 알겠습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21,100
160줄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2160줄이 나왔다겠죠? 그런데 뭘 물어봤어요? 줄 퍼 그램을 물어봤으면 시료가 몇 그램, 이 과대가 몇 그램 연소됐냐고 5g 연소된 거야. 연소 전에 10g이고 연소 후에 5g이니까 5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2300줄, 쏘리 4032. 이게 된다는 거죠. 왜? 얘가 10g짜리니까. 5g이죠. 5g짜리니까 저렇게. 그래서 5로 나누시면, 근데 이론값은 2300이에요. 엄청나게 작죠? 이게 간이 연령계의 단점이라는 얘기죠. 여기 손실이 엄청 나왔으니까. 그죠? 이제 넘겨보세요. 자, 우리는 페이지 289쪽. 일단 기초문제부터 개념 1번.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 X로 표시합니다.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죠. X입니다. 두 번째,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땐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거 맞습니다. 흡열 반응에서 생성물 에너지 합은 반응물 에너지 합보다 당연히 큽니다. 주위에서 열을 흡수했으니까. 다음에 밑에 다음 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발, 흡열 반응이면 흡, 메테인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킨다. 발열이죠. 도시가스 태우는 거니까. 염산과 수산화팀은 중화 반응이잖아. 발열이죠. 탄산수화팀은 열 분해한다. 흡열이죠. 이거 분해하려면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전기 분해하면 전기를 가해주는 거니까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식물이 광합성한다. 흡열입니다. 빛을 흡수하는 거니까. 자, 수산화 발효 팔수화물 질산아모늄 무조건 흡열이잖아요. 질산아모늄 들어가면. 그죠? 기억 흡수함으로 온도 낮아진다가 정답입니다. 자, 발열과 흡열을 이용한 장치 원리입니다. 휴대용 손난로 동그라미 기억 무조건 방출이죠.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가 답이고요. 냉각할 때 냉각팩 흡수한다.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열량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열량계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맞고요. 통열량계는요, 열 손실이 많지 않아요. 누구보다는 간이보다는 X. 간열량계는 열 손실이 거의 없어. 꺼져요. X. 두 가지 열량계인데 왼쪽이 간이고요, 오른쪽이 통열량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이 뭐 산다 그러면 오른쪽 거 사겠죠? 비싸서 그렇지. 왼쪽 간이, 오른쪽 통. 자, 289쪽 가보세요. 거기 자료 2번. 다음은 간이열량계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얻은 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네요. 문제는 비열을 보시라고요. 뭐라고 써있죠? 용액이요. 용액이요. 그럼 용액의 질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문제상에 보니까 물 96g인데 NaOH 4g 넣었어. 머리 쓴 거죠. 용액은 100g. 비열은 4.2고요. 온도 변화 10도씨요.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들어오세요. NaOH를 보니까 20에서 30으로 발열 반응이네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1번은 발열이 정답이고 열방출이라고 쓰면 됩니다. 수화나트륨이 물에 출입한 열량만 구하래잖아. 열량만 4.2 곱하기 100 곱하기 10 그럼 4200줄이에요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줄 퍼 그램은 얼마냐고 그러면 4로 나누셔야 됩니다. 알았죠? 4로 나누셔야 돼요. 자, 3번 NaOH 용해는 발열 반응입니다. 이거 X입니다. 틀렸어요. NaOH가 물에 용해될 때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물은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공통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걔가 들어가면 암암리 중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그래서 발열됩니다. NaOH 1g이 물에 용해될 때 됐네요. 1g이 그러면 4로 나눠야죠. 42,000. 4로 나눠보세요. 1050줄 맞습니다. 다음에 NaOH 1몰이 물에 용해될 때 여러분 지금 4g 넣어봤죠? 이거 NaOH 화학식량이 40이라면 이거 10분의 1몰입니다. 맞아요? 10분의 1몰이에요. 그럼 1몰은 10배 해주세요. 42,000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몰이 물에 용해될 때 출입하는 연령을 구하려면 NaOH 화학식량을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식량을 알면 알 수 있다. 5번 나에서 NaOH가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 용해되지 않으면 열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T2는 30도씨보다는 낮게 측정이 돼야죠. 완전 용해되지 않는다면. 자 넘기시고 조금 통열량계 나온 거 하나 계산해 볼게요. 페이지 292쪽에 15번. 페이지 292쪽에 15번을 보시겠습니다. 빠밤 마지막 문제. 자, 통열량계를 이용해서 탄소가 연소할 때 방출한 연령을 구하는 실험인데, 자, 연용량이 1.8 단위 짧아요. 킬로줄 도시 킬로줄입니다. 그럼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열량계 속 시료 접시에 탄소가루 4g을 넣었고요. 다음에 물 2kg을 채웠어요. 다음 물의 온도가 일정해지면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델타 T가 몇 도씨 나왔냐면 10도씨 나왔어요. 얘는 단위 볼 필요 없고요. 탄소 1g이 연소할 때 방출한 열량. 문제가 이거예요. 얘 구하래요. 킬로줄 퍼 그램입니까? 줄 퍼 그램입니까? 킬로줄 퍼 그램이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열. 이거 물이잖아요, 물. 맞죠?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 됐습니까? 이거에 맞추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물이 얻은 열량과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계산해야 된다. 왜? 연용량이 나왔으니까. 자, 비열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도시에다가 물은 2kg고요. 온도 변화 10도씩. 이게 물이 얻은 열량이에요. 얘는 열 용량이 1.8 킬로줄 도시니까 이걸 킬로줄만 놀라면 똑같이 얼마 대입해라. 10도씩. 그래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84 킬로줄이 나오고요. 맞죠? 얘는 얼마 나오죠? 18 킬로줄이 나오더라.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102인가? 이렇게. 탄소 몇 g일 때? 4g일 때. 근데 1g이 연소할 때잖아. 그럼 4로 나누면 되죠. 1g이니까. 그래서 결국 4로 나누면 428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